안녕하십니까, 김경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6.25 전쟁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71년 전 오늘, 우선 평양에서는 뭐가 일어났을까요? 내일 아침 6시에 남한을 공격 개시를 대비해서 정군의 비상령이 내리고 수백 대의 탱크가 38선 근처에 딱 집중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이 남한 쪽에서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때가 토요일입니다. 오늘이 토요일입니다. 최병덕 육군참모총장은 전쟁이 일어나리라는 건 상상도 안 하고 오히려 전쟁을 유도하는 듯한 그런 언행을 보이면서 아주 편하게 지냈고요. 당시에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큰 소리만 빵빵 쳤어요. 북한의 어떤 대남 군사적 공격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정보는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육군본부 정보국에는 김정필 중령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군사적인 정보가 들어오고 하는데 신성모 국방부 장관은 그거 걱정 말아라. 우리가 새벽에 공격하면 아침에 해주에서 먹고 아침을, 점심은 평양에, 그리고 저녁은 압록강변에서 먹는다. 기분 좋은 말이죠. 그렇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오늘 토요일날 6월 24일 토요일날 휴가를 대량으로 보냈습니다. 하도 많이 보내서 군이 제대로 작동할 비상 동원 체제마저도 흔들릴 정도로 휴가를 많이 보냈습니다. 저쪽에서는 내일 아침 수백 개의 전차가 덤벼들려고 태세를 하고 있는 남한에서는 그렇게 태평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전쟁 자체가 대결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 시각 71년 후 오늘, 지금 이 시각에 파주에 있는 통일각에서는 국민혁명당이 6.25 기념 행사를 막 벌이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서 6.25를 잊지 말자는 국민적 각성이 그나마 대한민국 어디에선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다행입니다. 전쟁이란 무엇입니까? 그리고 오늘 현재 전 세계에서 같은 동족끼리 전쟁 상태를 가지고 있는 데는 한반도가 유일합니다. 남북 예멘도 통일됐고요. 아랍과 이스라엘은 몇천 년 동안에 불구대천지 원수로 살았던 그런 전통적인 적의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도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어쩔 수 없을 정도 숙명적인 대립관계, 대결관계가 되어 있지만 한국은 꼭 그렇지도 않는 건데 오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군사적 긴장 상태의 시대에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왜 전쟁을 일으킵니까? 상대방을 압도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린 거란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회에도 각종의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대한민국의 각 정파들이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대비해서 벌리고 있는 정치적 쟁점 잘 아시죠? 엑스파일이 어쩌고 전부 그것도 일종의 전쟁이죠. 사람들은 전쟁을 한참 벌리고 난 다음에 폐허가 된 그 공간에 서서 왜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벌리나? 전쟁이 없을 수는 없는 것인가? 이러고 개탄하면서 이제는 전쟁이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지.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엊그제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2차 대전에
그 살상에 대해서 또 한 번 국민적 사과를 전했습니다. 나치가 유태인을 600만을 학살한 것을 넘어서 러시아를 공격해 가지고 러시아의 군인과 민간인을 통계에 의하면 적어도 2,700만 이상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역사적 관점에서 보자면 러시아가 소련, 구소련, 오늘의 러시아가 무장을 강화하고 그리고 다른 지역, 다른 지방에 대해서 굉장히 적개심을 가지고 항상 전투적인 그런 입장을 가진 것이 이릉 이해할 만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러시아하고 독일 사이도 아니잖아요. 같은 민족이에요. 흔히 하는 얘기로 5,000년의 역사 동안 같은 민족, 같은 언어, 같은 종족, 같은 시족, 같은 풍습 속에서 사는 민족인데 이렇게 죽기 살기로 싸움을 했어요. 6.25 한국전쟁에 관련 각종 통계를 보자면 몇 가지의 특징이 있는데 우선 전쟁 사상 가장 많은 국가들이 참전했습니다. 유엔 산하의 16개 나라가 직접 전투에 참여했고 5개 나라는 의료를 지원했고 그리고 물자를 공급 지원했던 나라가 39개, 39개국이에요.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60여 개의 국가가 참여했습니다. 뭐 북한 쪽을 따지면 그쪽에도 러시아, 폴란드, 뭐 중국 많이 참여를 했겠죠. 그래서 전 국토의 80%가 전쟁터가 되면서 남과 북 양측 모두 민과 군을 향해서 적어도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지금도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투하다가 목숨을 잃은 우리의 젊은이들이 그 원혼이, 그 한스러운 영혼이 DMZ 근처, 휴전선 근처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십 년이 되더라도 우리가 그 유골을 파헤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십수만 이상이 거기에 묻혀 있습니다. 전사와 부상을 포함해서 약 15만 4,881명의 유엔군이 또 희생됐습니다. 그중에 약 13만여 명은 미국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뭐라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만합니다. 오늘 6.25 71주년을 맞으면서 모윤숙의 시 하나를 읽어보겠습니다. 다는 읽지 않겠습니다만 국군은 죽어서 말한다. 산 옆 외따른 골짜기에 혼자 누워있는 국군을 본다. 아무 말 아무 움직임 없이 하늘을 향해 눈을 감은 국군을 본다. 누른 유니폼 햇빛에 반짝이는 어깨의 표식, 그대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소위였구나. 가슴에선 아직도 더운 피가 뿜어나온다. 장미 냄새보다 더 짙은 피의 향기여. 엎드려 그 젊은 죽음을 통곡하며 나는 듣노라 그대가 죽어간 마지막 말을. 다음은 모윤숙 시인이 상상하는 그 젊은 소위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죽었노라 25 젊은 나이에 대한민국의 아들로 나는 숨을 마치었노라. 질시가는 구름과 바람이 미쳐 날뛰는 조국의 산맥을 지키다가 드디어 나는 숨지었노라. 내 손에는 범치 못할 총자루, 내 머리엔 깨지지 않을 첨로가 씌워져 원수와 싸우기에 한 번도 비겁하지 않았노라. 그보다도 내 피 속엔 더 강한 대한의 혼이 소리쳐 나는 달리었노라. 상과 골짜기, 무덤이와 가시숲을 이순신같이, 나폴레옹같이, 시저같이 조국의 위험을 막기 위해 밤낮으로 앞으로 진격 또 진격.
원수를 밀어가며 싸웠노라. 나는 더 가고 싶었노라. 저 원수의 하늘까지, 밀어서 폭풍우까지, 모스크바 크레므린 탑까지 밀어가고 싶었노라. 내게는 어머니, 아버지, 귀여운 동생들도 있었노라. 어여삐 사랑하는 소녀도 있었노라. 내 청춘은 봉우리지어 가까운 내 사람들과 함께 이 땅에 피어 살고 싶었었나니 아름다운 저 하늘에 무수히 나르는 내 나라의 새들과 함께 나는 자라고 노래하고 싶었노라. 그래서 나는 더 용감히 싸웠노라. 그러다가 죽었노라. 아무도 나의 죽음을 아는 이는 없으리라. 그러나 나의 조국, 나의 사랑이여, 숨지어 넘어진 내 얼굴에 땀방울을 지나가는 미풍이 이처럼 다정하게 씻어주고 저 하늘의 푸른 별들이 밤새 나의 외로움을 위안해 주지 않는가. 나는 조국의 군복을 입은 채 골짜기의 풀숲에 유쾌히 쉬노라. 이제 나는 잠시 피곤한 몸을 쉬고 저 하늘에 나르는 바람을 마시게 되었노라. 나는 자랑스러운 내 어머니 조국을 위해 싸웠고 내 조국을 위해 또한 영광스레 숨졌느니 여기 내 몸 누운 곳 이름 모를 골짜기에 밤이슬 가리는 풀숲에 나는 아무도 모르게 우는 나이팅겔의 영원한 짝이 되었노라. 조금만 더 읽겠습니다. 바람이여, 저 이름 모르는 새들이여, 그대들이 지나는 어느 길 위에서나 고생하는 내 나라 동포를 만나거든 부디 일러다오.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조국을 위해 울어달라고. 저 가볍게 나르는 봄나라 새여, 혹시 내가 나르는 어느 창가에서 내 사랑하는 소녀를 만나거든 나를 그리워 울지 말고 거룩한 조국을 위해, 조국이여 동포여 내 사랑하는 소녀여, 나는 그대들의 행복을 위해서 간다. 내가 못 이룬 소원, 물리치지 못한 원수, 나를 위해, 내 청춘을 위해 물리쳐다오. 물러가면 비겁하다. 항복보다 노예보다 비겁하다. 둘러싼 군사가 다 물러가도 대한민국 국군아, 너만은 이 땅에서 싸워야 이긴다. 이 땅에서 죽어야 산다. 자, 그만 읽겠습니다. 저는 이 모윤숙의 시를 읽는 것이 조국이 분단돼 가지고 동족 산전의 비극을 일으킨 지 70년이 됐는데 아직도 우리는 죽게 하면 까무러치기에 적대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제가 짐작하기에는 북한도 그들 나름의 역사 발전의 한계를 느끼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일성에 의해서 꿈꾸었던 민족 해방의 문제, 무력으로 민족을 해방시키려고 했던 그 꿈은 깨졌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김정일도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뭐 해보려고 하다가 한계를 느끼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3대 조카라는 사람이 나와서, 젊은 사람이, 저는 한때 그가 스위스 어디에서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상당히 돌아가는 세계 정세나 국제 정세를 알고 좀 개방적인 사람이 아닐까 하고 기대를 했는데 영 기대가 깨졌습니다. 그러나 김정은도 나라를 발전시키는데 나름대로의 한계를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북한의 통치자에게 전쟁과 도발과 대결로 민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국제정세에 순응해서 새로운 평화와 공영의 시대를, 21세기를 여는 것이 세계사적, 역사적 당위라고 깨달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심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아침에 신문 방송을 보면 대통령 선거를 가지고 서로 엑스파일이 나온다 어쩐다. 나 야단 법석에 정말 이런 대결을 하는 나라의 국민으로 정부로서 해야 할 이슈인가? 부끄러울 짝이 없어요. 이제 엑스파일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6.25 71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과거를 잊어버린 사람은 그 과거의 잘못을 반성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독일의 다카우라는 데를 가면 나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 기념관에 편말이 붙어 있어요. 입구에. 과거를 잊는 자는 그 과거의 잘못을 반복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제발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이 나라의 주민등록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서, 소위 주사파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좀 진보적이라고 평가받는 사람들 6.25 71주년에 반성하고 자성해서 무모한 평화 공세를 벌려서 나라를 흐트러뜨리지 말고, 남북이 공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북한의 저 강력한 무장체제에서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단단해야 합니다. 그런 어떤 자기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민족 문제 해결에 접근해 주기를 바랍니다. 저는 다행히 여기 있죠. 국민혁명당의 이 시간에 파주의 통일각에서 6.25를 잊지 말자 하는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서 못 갔습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키고 몸바쳐 싸웠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후예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운다는 그 자세가 있는 사람들이 아직도 대한민국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에 자부감을 느끼면서 새로운 시대에 딴짓하지 말고 엉뚱한 정치 공작하지 말고 좋은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관민이 뜻을 합치기를 진심으로 바람하지 않습니다. 오늘 6.25 71주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에게 간단한 소회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